네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쉬는 날이어서 열리진 않았는데 아마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급락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마 굉장히 힘든 한 주를 좀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지수가 조금 올라왔었죠. 오늘은 뭐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아침에 또 상승 출발도 했었고 오늘은 좀 투매가 많이 좀 진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초반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지금도 아마 그게 다뭐 회복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온 다음에 주말 연휴를 좀 보내시게 된 거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그런 투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바뀐 게 없고요. 비관론자들하고 이제 싸우는 게 제일 싫은데 비관론자들은 항상 그래요. 지수가 급락하면 와서 공격을 해요. 손절하라고. 그런데 반등이 나오면 어디 갔는지 또 싹 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참 재밌었던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었던 거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크게 급락을 하니까 대부분 저희 방송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에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반등 딱 나오니까 또 사라졌어요. 근데 또 지수가 흔들리면 또 나타나겠죠. 반등 나오면 사라질 거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개인들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네,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 주식 계좌만 잠깐 파래진 거지 이 세상 무엇 하나 바뀐 거 없다고. 그죠? 네.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네, 지금 증시가 조정이 온 게 아니라 네, 개인들 물량 털려고 투매가 나온 거니까 이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도움이 좀 되실 만한 얘기를 해드리고 한 주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요. 네, 투매가 나왔는데 이번 주 어떻게 끝났는지 그거를 이제 요약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뭐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테마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왜 그 얘기 하기로 했었죠? 손절 해야 되는 자리와 안 해야 되는 자리, 손절해야 되는 종목과 안 해도 되는 종목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뒤에서 어제 못했던 뒷부분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오늘은 또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어서 회원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오세요. 네. 네네. 자, 일단 시작하죠. 네. 이번 주, 자, 보시면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런 걸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자, 일단 오늘은 코스피부터 보죠. 네.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서, 뭐 안 보셔도 되는데, 한번 보죠. 네.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바닥 나왔나? 바닥 나왔나요? 더 떨어질까요?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간 다음에 또 떨어질까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뭐 그냥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하죠?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뭐냐면 제일 잘 들어보세요. 일주일이 딱 끝나면 주봉 차트를 보면은 참 좋아요. 주봉 차트가 뭔지 아시죠? 주봉 차트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어보세요. 주봉이 뭔지 모르세요 혹시? 알긴 아는데 활용할 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주봉. 네. 일주일이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날은 주봉 차트를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끝나죠? 그러면 10월 말에 월봉 차트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평상시에는 주봉 월봉 보라는 얘기를 대놓고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수들은요 분 차트보다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더 잘 봐요. 이 얘기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네. 뭐 분 차트 잘 보시는 분들도 뭐 고수라고 해야 되지만 아무튼 이제 고수들은 주봉 월봉도 잘 봐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언제요? 평상시에는 그냥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요럴 때 있죠. 일주일 동안 심하게 흔들었을 때 막 급락이 나오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올 정도로 막 아니면 막 연인분들은 막 울어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왜냐면 계좌에 있는 내 소중한 돈이 30% 40%씩 막 손실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네. 그럴 때는 뭘 보시냐면 주봉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까요? 네. 왜 보냐면 잘 보세요. 네. 이제 코스피입니다. 이럴 때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는 겁니다. 네. 지수를 기술적 분석할 때는 자, 기억 꼭 해두세요. 우리나라 지수 기술적 분석할 때는 코스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 놓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코스피 이제 코스피죠. 자, 일봉으로 보면 어때요? 개인들이 지금 비관론자들이 여기에서 왜 저를 공격했는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비관론자들은 저한테 공격을 못했어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없고 시험을 거의 다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딱 여기 딱 급락하니까 대번 와서 달려들더라고요. 손절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죠. 바보라고 그 사람들이. 근데 왜 그날 공격을 했을까요? 간단해요. 올해 1월 달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때 이렇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가 뭐 하고 있었냐면 한마디로 그냥 이제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잠깐만요. 다시 가볼까요? 1월 달에 고점이 여기고 그 뒤에 저점이 여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1월 달에 고점 지수 고점이에요. 네, 예,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점이죠. 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던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쭉 하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전저점을 깬 거예요. 깨니까 이날 바로 제 방송에 들어와서 안티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이제 유튜브에 뭐 글 쓰는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요. 누가 쓴 거냐면 어디 가서 차트 있잖아요. 이거 기술적 분석하는 것도 그냥 거의 초등학생 수준 배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전저점이 깨지니까 신나가지고 저는 이제 금융론자죠. 네. 와서 공격한 거예요.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뭐냐면 전저점 깨졌거든요. 이 비관론자들은 그러니까 말세론자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이비 종교 중에 왜 이제 말세가 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거의 뭐 가짜신이죠. 네. 그 뭐 가짜신 믿는 사람들 사이비 네, 보면은 뭐 말세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고 다 지옥 간다고. 사이비요 사이비. 네. 그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여기 깨지면 다 끝났다. 이제 말세가 온다. 그거거든요. 네. 종말론자들이에요. 종교로 따지면 종말론자. 네. 이거 깨졌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난리를 지긴 거예요. 들어와서.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반등 나오니까 네, 말이 없어요. 또 물론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반 그 비관론자들 그 다음에 초보들은요 전저점 깨지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면 1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여기를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깨진 거예요. 그러면 또 하필이면 또 3천을 깼죠. 코스피 지수 3천 아무 의미도 없는 3천을 깼는데 이번 이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깨져갖고 난리가 났던 겁니다. 울고 불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속상하신 거고 지수를 가서 어디서 이제 조금 배운 사람들 요거 보고서 난리 쳤던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을 좀 이상하게 했었죠. 이상하게 한 게 아니라 좀 어렵게 했었죠. 네. 지수는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말뜻이 뭐냐면 옛날엔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여기다가 5만 선을 다 걷어요. 이렇게도 긋고 뭐 하여튼 뭐 곡선도 긋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보조지표 다 갖다 붙이고 막 한번 이걸 이해해 보려고 이걸 한번 맞춰보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개인들이 지금 여기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전저점 있죠? 네. 옛날에는 여기를 잘 안 깼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엔. 근데 요즘에는 일부러 한번 깨더라고요.
굳이 안 깨도 되는데 꼭 와서 한번 깨고 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일봉 차트죠, 그죠? 네. 일봉 차트로 보면 안 깨도 되는데 와서 꼭 깨요. 그것도 살짝. 많이도 안 깨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살짝 깨요. 살짝.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지수가 급락할 거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말세론자들, 네. 종말론자들 있죠. 네. 그냥 그 사람들 좋아가지고 깨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린 손절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다 손절해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면 다시 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바보라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내려오는 걸 다시 사는데요? 딴 거 사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꼭 한 번씩 깨요. 일부러. 세력이 일부러.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를 다 깼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팔아요. 투매는 뭐라고요? 물량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주식시장을 흔들어서 물량을 뺏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저점을 깼어요. 개인들이 많이 팔아요. 그러면 이게 금방 끝나고 올라가요. 이제 뺏을 거 다 뺏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안 팔고 버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기를 살짝 또 깨요. 올라가요. 살짝 또 깨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한 1, 2주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이 전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 기법을 배웠거나 이런 시황을 접한 사람들은요, 여기서 선거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뭐 비나이다 그러면서 왜 옛날에 저기 왜 물 떠놓고 막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어떻게 하다가 사유종교 쪽으로 자꾸 가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선이 안 깨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달달달 떱니다. 세력이 여기를 일부러 깼다가 올라오고 깼다가 올라오고 막 그래요. 개인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급락하면요 10충 팔고 여기다 선거 놓고 시황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걸 해봤거든요. 전문가 초창기 때.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전저점이 깨져가지고 그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봉 차트 얘기한다면서 왜 자꾸 일봉 갖고 얘기할까요? 이걸 이해해야지 주봉 차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차트로 보면은 여기를 깼었죠. 그렇죠? 그러면 비관론자들은 전저점 깨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비관론자들은 전저점 깨졌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주봉 차트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주봉 차트 보시죠. 자, 올해 1월 달이 12월 1월 달이 여기겠죠. 네, 여기. 주봉 차트를 보면은 잘 보세요. 자, 선을 꼽을게요. 여기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 저점이 이번 주가 요건 거죠. 주봉 차트니까 일주일치 화수목금. 네, 여기에요. 자, 선을 그어볼까요? 저점에다 딱 그어볼게요. 여기 양봉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여기는 솔직히 이게 하나의 그냥 지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개별 주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여기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양봉. 네. 여기는 매수 자리입니까? 아니면 네.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4번 찍어보세요. 그냥 차트로만 얘기해보세요. 네. 이 자리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까?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차트를 아무리 몰라도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수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4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4번) 아니요, 매수예요. 매수라고. 왜냐면 이게 뭐예요? 박스권 하단이잖아요. 박스권 매매의 기본이 뭐예요? 여기 오면 매수,
여기 박스권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매도, 여기 오면 매수, 여기 오면 매도, 여기 오면 매수, 여기 오면 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기를 깨졌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매수. 아무 이유 없이 개인들이 겁을 내서 여기를 깨졌다. 그럼 추가 매수죠. 그쵸? 이게 어떻게 매도예요? 매수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쉽죠? 주봉으로 보면은 살짜리였네? 아씨,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샀었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박스권 바닥이라니까요. 바닥이잖아요. 이게 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 보시면 어때요? 꼬리 감고 잘 끝났죠? 그쵸? 네, 잘 끝난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를 더 깨도요, 이거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정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개인들이 던진 거예요. 무서워서, 겁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사야죠. 사야 된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있는 거라도 잘 지키세요. 기관들한테 자꾸 뺏기지 마시고.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에 잘 끝났어요. 오늘 만약에 지수가 한 1% 이상 상승했으면 아래 꼬리를 더 길게 만들어 놨겠죠. 그죠? 네. 이거는 살짜리인 거예요. 네, 아까 뭐 저기 4번 찍으셨어도 괜찮아요. 네. 뭘 이제 모르시는 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한 거니까 다음부터 아이씨 또 틀리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찍으세요. 네.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죠. 네. 주봉 차트는 개인들이 잘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주 시장 요약해드리는 거니까. 평상시에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번 주에는 강한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럴 때 1번 보지 말고 주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뭐냐면 그냥 이 정도, 현재까지는 이 정도예요. 다음 주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굴 봐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그죠? 네.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 그걸 잘 보면서 더듬으면서 가면 돼요. 터널에서는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벽을 딱 짚고 벽을 더듬으면서 가는 거예요. 네. 앞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 의지하면서 가는 거. 네. 이해되셨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도 이제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유통시장이고 아주 수많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팔죠. 주식시장도 똑같고 백화점도 똑같아요. 네. 근데 백화점에서 세일하면은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요즘에 그 명품 팔면은 막 그 앞에서 막 텐트 치고 그죠? 막 기다렸다가 그냥 막 문 열리자마자 막 뛰어들어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 세일한다고 하면요, 도망가요. 본인 지갑까지 놓고 막 울면서 도망가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갑은 가져가야 되는데 지갑도 놓고 가요. 희한하죠, 그죠? 백화점에서 한 40% 세일하면은 아시죠? 난리 나는 거. 백화점 많이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일은 보통 20% 30% 아주 어쩌다가 한번 40% 합니다.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백화점에서 40%짜리 세일 별로 안 합니다. 주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40% 이상은 세일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합니다. 어쩌다가 그랜드 바겐 세일이죠. 그랜드 세일. 네. 어쩌다가 한 번 하는데 난리 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 주봉을 보시면 살짜리입니다. 손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하고 엊그제 계속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손절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힘드시면 손절하시라고. 근데 손절하시기 전에 제 얘기는 듣고 한번 하시라고. 왜냐면 그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이 10월 8일이니까 월봉을 보기엔 아직 이르거든요. 10월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네. 그럼 볼까요? 월봉을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러고 있어요. 활대처럼 이제 쑥 휘죠,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이걸 이제 그냥 지수가 아니고 개별 주식이라고 치면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동안에 참 많이도 올라왔어요. 그죠? 코로나 터지고 여기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팬데믹이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저는 지수 올라가거나 뭐 종목들 잘 갈 때는 지수 얘기 안 해요. 근데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면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려요.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불안해 하시니까 제가 대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얘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더 이상은 신경 쓰거나 보지 마세요. 평상시 지수 얘기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죠. 그죠? 네. 근데 이럴 때는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잠깐만요. 예, 양환성님. 네. 자, 예, 여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맨날 아시아경제를 맨날 물어보네요. 누가 보면 아시아경제 제가 추천한 줄 알겠어요, 그죠? 네. 저 아시아경제 추천한 적 없어요. 옛날에요. 4월달에 그 상한가 나오는 날 아침 시초까지 추천한 적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추천한 적 없어요. 네, 다른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이게 종목이라고 보고 분석을 해볼게요. 잘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이거는 꼭 쓰세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지금 쭉 운봉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죠. 월봉이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떨어질 때는요, 앞에 어떻게 올라왔는가를 분석을 하면 돼요. 왜냐면 떨어질 때 이게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뭐 그냥 무슨 점쟁이들처럼 2947까지 떨어졌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앞에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빨리 분석을 하면 돼요. 거꾸로 올라갈 때는 앞에 어떻게 떨어졌는가를 분석하면 돼요.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앞에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분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제일 강한 캔들은 누구냐면 이 친구들이에요. 요게 지지 역할을 하는 캔들이에요. 여기는 캔들도 짧고 큰 의미가 없었는데 요게 지지가 나오는 캔들들이에요. 월봉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여기하고 요 지점입니다. 요 정도. 양봉이 센 게 2개 나왔죠. 그리고 여기 뽑다 말았죠, 그죠? 이게 언제인데? 1월달이잖아요. 아까 그 박스권 얘기할 때 맨 마지막 박스권 기둥이 뭐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1월달이에요. 올해 1월달. 그러면 이 양봉은 시가하고 종가가 중요하거든요. 그 요 2개예요. 요 2선이 지지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등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막 세력들이 미친듯이 더 떨어뜨렸다고 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비관론자들 좋아 죽으라고 뭐 2800을 깼다고 쳐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2800까지 확 깼다.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올라오겠죠.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인지 내일이 저점인지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지나보면 다 알아요. 바닥은 지나보면 알아요. 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대충 어느 정도까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잖아요. 아무리 자신 있어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틀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이건 내일이건 우리는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면 좋은 주식이 있으면 현금이 있으면 매집을 열심히 하는 거고 매집을 열심히 해놨더니 수익 나면 또 파는 거고 거기서 수익 난 거 갖고 또 주식 사는 거고 또 수익이 또 나면 파는 거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예요? 사야 되는 자리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번 달에 더 떨어진다고 뭐 치자고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치자고요. 사야 돼요, 이건.
개별주 매매할 때 그렇게 배우시지 않았어요? 사야죠. 왜 도망가요? 월봉 보면 사야죠. 주봉 보면요. 사야죠. 어딜 가요? 일봉 보면 어때요? 일봉 보면 저쪽 여기죠? 일봉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손절해야죠. 그쵸? 일봉 보니까 전저점을 확실하게 깼잖아요. 이게 지금은 반등이 나와서 그런 거고 수요일날 기준으로 보세요. 자, 보이시죠? 네. 자, 일봉으로 보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차트만 놓고 얘기해보자고요. 이해되셨는지 내가 물어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이거 이 자리에서 손절해야 된다 1번, 하면 안 된다 4번 찍어보세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그쵸? 손절해야죠.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 못하셨어요. 네. 일봉 차트로 보면 전저점을 깨졌으니까 손절해야죠.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니까요. 일반 개인들도 차트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손절하라고 해요. 개인들이 손절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전저점이 깨졌을 때, 21선이 깨졌을 때, 특정 지지선이 깨졌을 때 개인들이 손절을 하거든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대부분 전저점이에요. 박스권 이게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전저점이 깨진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손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 이거는 손절하는 차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손절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반 비관론자들, 일반 개인들은 여기서 손절한다고요. 그러나 똑같은 차트인데 주봉, 월봉으로 보면 손절할 차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제가 좀 오늘 어렵게 가르쳐 드렸나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죄송해요. 네, 제가 좀 어렵게 가르쳐 드린 것도 같네요. 이해되셨죠? 네, 일반인들이 여기 손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지수가 코스닥 3%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그 비관론자에 나타나서 그 난리를 지긴 거예요. 손절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 상등신이라고. 이는 그들에게 드릴게요. 나 아직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욕을 거의 안 하는데 거의가 아니라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상등신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낮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고 손절한 거예요. 전저점. 세력이 일부러 전저점을 건드린다니까요. 이거 알고서 다음 주에 대응하셔야 돼요. 네. 세력이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나오긴 했는데 반등이 이제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오늘은 하루 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다음 주 이제 월요일날은 쉬고 화요일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내려와서 여기를 또 턱 건드릴 수도 있어요. 설령 그게 나와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셔야 돼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멀쩡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손절하지 말고 잘 들고 계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세력이 없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예전에 종목을 한 150개 갖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150개. 백화점이죠, 그죠? 네. 150개를 갖고 들어오셨는데 어디 유료방에서 추천받은 게 아니라 이제 무료 추천을 이제 받은 거예요, 다. 여기 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다 산 거예요. 150개를 사고 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와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자리. 그런 걸 옛날에 기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회원이었어요. 네.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내 150개도 좀 봐줄 수 있느냐. 네. 어떻게 봐요? 네. 근데 그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150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 150개가 다 20%, 30%, 40%씩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종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세력이 없어요, 다. 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지수가 지금처럼 폭락했을 때도 아니고 멀쩡한 때였는데 150개가 다 손실이었습니다. 20% 이상. 심한 건 40%까지. 그럼 뭐예요? 세력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드렸어요. 상처받으실까봐.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와 안 해야 되는 자리 그런 종목들과 그런 뭐 안 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세력이 없는 종목도 현재 그 최저점 대비 최근에 수요일날이 저점이었죠. 최저점 대비 아무리 반등 안 나와도요 15%에서 30%까지 반등 나옵니다. 최소 15에서 30%. 그 정도로 낙폭과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밀어버리시고 잘 팔고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가셔도 돼요. 대신에 세력이 매집을 했다. 실적도 좋고 이게 테마주로서 재료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그 세력이 매집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악착같이 들고 있으세요. 털리지 마시고. 근데 세력이 없다. 재료도 상했다. 재료도 끝났다. 혹은 소멸됐다. 이건 회사도 안 좋다. 그러면 탈출하셔야 돼요. 그건 교체하셔야 돼요.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한 건 아무거나 붙들고 무조건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홀딩하든지. 지금이 놀 때가 아니에요. 지금 쉬는 분들 많거든요. 좀 쉬어야 되겠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투매가 많이 나와서 좀 손실이 났고 시장도 안 좋은 것 같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요즘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그렇게 얘기해요. 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쉬지 말라고.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제 상황 봐가면서 쉬라고 그럽니다. 쉬세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게 쉰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뭘로 들리냐면 예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비유를 많이 들어드렸었는데 영화 보면은 그 한겨울에 아니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잠깐만 쉬어야 되겠어 그러잖아요. 뭔지 아시죠? 잠깐 쉬어야 되겠다고. 그 눈 감는 순간 잠드는 순간 이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겠대요. 죽습니다. 얼어 죽든지 정신 잃고 그냥 죽든지 죽는다니까요. 쉬지 마세요. 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싸움에서 완전히 진 겁니다. 손절을 안 할 뿐이지 주식을 들고 그냥 멍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어지간하면 쉴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들고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왕이면 좀 빨리 고수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쉴 생각하지 마세요. 매매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막 지수 급락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게 아니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 밤낮으로 손절을 하실 필요도 없고 밤새 뉴스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군인들이 경기에 애쓰듯이 그죠? 보초 쓰듯이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쫙 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죠?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긴장의 끈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쉬어야 되겠다고. 안타까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때 지수가 급락했을 때 수요일날 그 비관론자들이 뭐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왜 안 시키느냐, 손절 시켜줘 막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리석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락에 나왔을 때 이거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제 이겨내본 적도 없고 견딘 적도 없고 그죠? 수용돼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애기들처럼 빼 울면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엄마 찾아서. 애들이라니까요. 말은 또 화려하게 하지만 애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급락에 나왔을 때 종목을 들고 있으면 되게 미련해 보일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여기 문자반의 분들 잘 들으세요. 문자반의 분들 제 방송 계속 듣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락에 나왔을 때 종목을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 들고 손실난 거를 들고 있으면 되게 미련해 보이죠?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미련해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왜 큰 돈 못 버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그 하는 매매 기법 있죠. 현금 늘렸다 줄였다 뭐 시장이 안 좋으면은 뭐 이렇게 대응했다 저렇게 했다가 뭐 뺐다 넣었다가 비중 실었다가 뭐 선택과 집중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을 그렇게 예쁘게 화려하게 해서 그렇지, 듣기 좋게 해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수익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벌려고 해요. 머릿속에 사고 싶었던 그 상상 속의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최소한의 노력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고의 수익을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내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욕심이 어디 있습니까? 종목을 오래 들고 있지도 않고 한꺼번에 그냥 종목도 여러 개도 안 해요. 한두 개 딱 실어가지고. 네. 조금만 시장 안 좋으면 다 던져버리고 현금 들고 있고.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저도 처음에 그걸 해봤다니까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 짓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활하게 살았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교활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현금을 조금 만드는 거는 그건 교활한 게 아닙니다. 근데 24시간 365일 모든 매매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기법이라고 전략이라고 믿고 그렇게 투자하는 개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지. 공감 가시면 자 9번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매매 기법이 아니라니까요. 기회주의자지.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구를 사귀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라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쓱 들어와서 네, 먹고 딱 나가버리면, 네. 그것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맞아요. 프레스니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이나 이런 수고는 하기 싫고 그냥 열매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날강도죠. 그게 날강도 투자 전략, 날강도 매매 기법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퉁에 나오니까 손절시켜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등신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거친 표현을 써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평상시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욕을 했겠습니까? 네. 참고로 군대는 논산훈련소 출신이기 때문에 욕 진짜 많이 하고 나왔거든요. 네. 자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평생 할 욕을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욕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가 어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 표현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목을 들고 가만히 있는 게 되게 미련해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미련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겪어보세요. 저희 방에 이제 그 들어오시는 신규원들도 있으시고 기존 회원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회원 중에 이제 장기 회원들이 있으시거든요. 장기 회원들, 뭐 3년, 5년 이상 되신 분들, 10년씩 되신 분들도 한 80명 이상 되고, 그리고 지금 1년 이상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훨씬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장기 회원 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막 사자마자 막 수익 날 때가 있어요. 네. 지금 막 눌려서 힘드시겠지만 뭐 추천 나오자마자 막 수익 바로바로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들어와서 장기 회원 되신 분들도 있지만, 요럴 때 들어와서 이 고생 다 하고 나서 장기 회원 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럴 때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올라가죠.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견뎌요.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수익을 내주면요, 그런 게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수익이 나죠. 근데 조금 이렇게 급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그런 경향이 커요. 근데 가입하자마자 급락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떨결에 종목을 잔뜩 매집해갖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는 내려와도 사거든요. 한 종목을 물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칙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매집하고 수익 나면 매도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별 고생 없이 돈을 잘 벌었겠죠. 이 사람은 조금만 흔들면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같이 이제 손잡고 고생하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들어오자마자 막 증시가 흔드니까, 그죠? 네. 이 와중에도 수익 나는 게 있지만 사실
수익 나는 것보다는 매집하고 있는 게 더 많겠죠. 막 종목도 흔들리고. 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장기위원들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리딩대로 힘들 때는 전문가한테 의지를 더 하거든요. 전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힘들지만 그죠? 했더니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뢰가 쌓이니까 그때는 오래오래 가십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고생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고생했는데 오래 안 걸려서 수익이 나는 거 보니까 손절 안 해도 진짜 수익 나네? 손절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도 진짜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종목이 흔들리죠.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정이 와도 또 뭐 이런 투매나 이런 게 와도 더 잘 따라하세요. 근데 개인들은 회원가입하는 것도 회원가입 타이밍을 재요. 딱 바닥에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딴 데 가세요 그냥. 네. 그게 뭐냐면 기회주의거든요 그게. 네.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제가 대놓고 그러잖아요. 딴 데 가시라고 그냥. 네. 시장이 좋든 나쁘든 혼자 하기 힘들면 들어오세요. 근데 그렇게 너무 기회를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회원가입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내가 투자를 결정하고 뭐 그럴 때 있죠. 기회 좀 보지 마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그건 기회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활한 거예요. 고생은 하나도 안 하고 수익은 열매만 따먹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그러고 계시면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면 주린이 분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맞는 거라고 맞는 건 줄 알고 막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현금을 들였다가 줄였다가 손절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게 손절하고 나서 내려오거나 다시 사는 거 그거 진짜 나쁜 거거든요. 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걸 잘못 배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약간 좀 이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준이들이니까 애들한테 비유하면 엄마 아빠가 올바른 교육을 안 시켜준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그건 진짜 어떻게 지금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그럴 노력 없이 수익 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제가 손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시황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게 또 얘기 드릴게요. 남들이 보기엔 되게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교활한 매매 뭐 잔머리 굴리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해보면서 알았어요. 이거 아니구나. 네. 저 혼자서도 안 되는데 회원들한테 제가 그걸 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 리딩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회원들한테 그렇게 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회원들 모시고는 도저히 안 돼요. 혼자 사는 것도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회원들을 그렇게 많이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고 손절하지 마셔라. 시장이 좋든 나쁘든 늘 꾸준하게 매집하고 수익 나면 챙기고 그동안을 갖다가 물레방아처럼 자꾸 회전을 시켜서 수익을 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사하게 조금 불리한 것 같으면 뭐 손절하고 막 현금 챙기고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돈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저희 방에 장기원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다 내드렸거든요. 이번 주 시황을 정리해 드리는 게 이거예요. 아까 이제 지수 얘기는 다 해드렸고 일봉, 주봉, 월봉. 네. 여기 와서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편안하게 푹 쉬세요. 돈은요 벌 때도 있고 약간 수익 난 게 사라질 때도 있어요. 예전에 저기 우리 이호님이 올려주신 거 있는데 코로나 때 있죠. 그 매매일지가 있을 텐데 잠깐만요. 작년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 초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증시가 폭락했었죠. 요렇게 이때 맞아요. 아수라장이었어요. 아수라장. 그죠? 이 당시에 요거 끝나고 나서 우리 회원중 이호님이 매매일지 올려준 게 있는데 찾을 수 있나 모르겠네. 2020년
이현님 돌아가시나요? 작년 가을인가 여름쯤에 올려주신 메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따가 찾게 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이게 손실이 났다가 계좌가 당연히 손실이 나죠, 그죠? 그랬다가 나중에 확 끌어올린 게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참, 그 주린이 특강 도움 많이 되십니까? 도움 많이 된다 1번 찍어보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도움 많이 되세요? 네. 계속 쭉 연달아서 해드리고 있는데 주제를 좀 뭘 정할까 고민도 되고 도움이 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 네. 너무 쉽다는 생각 안 드세요? 좀 수준을 좀 올려볼까요?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2번, 그냥 현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3번. 네. 찍어보세요. 좀 수준을 좀 높일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 네네. 그러면요. 2번하고 3번 중간이요? 수를 좀 높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린이 특강이 돼 약간 수준을 좀 높일게요. 네, 나중에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니까. 네. 여기 예전에 이효님이 여기 메밀주 올린 거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나중에 요거 따로 또 만든 게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문자번호 원들이나 잘 참고하세요. 네. 증시가 폭락을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증시가 폭락을 하면 갑자기 계좌에 있는 돈이 순간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작년 그 3월달에, 이게 작년 5월달에 여기 이호님이 올려주신 건데 작년 5월달입니다. 네. 이게 저기 자유 게시판에, 여기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메밀주 올라온 건데 이거 잘 보시고 잘 이겨내세요. 작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회원가입하라고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니니까 힘내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듣고 참고해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한 말씀 해드릴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분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다.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다. 네. 정말 멋진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네. 힘드시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고생을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건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날강도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되게 힘드시죠? 왜 힘드시겠어요? 제 얘기 듣고, 그죠? 네, 종목 안 팔고 손절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요. 힘드신 것만큼 돈 버셔야 돼요. 맞으면 자 1번 찍어보세요. 다 돈 버셔야 돼요. 네, 잃지 마시고 꽉 잡고 계세요. 안 좋은 거는 빨리 교체하시고 이거는 세력이 매집한 거 맞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시면은 꼭 끝까지 들고 가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원하는 수익 날 때까지. 아셨죠? 네. 이게 그 뭐 작년에 이혼이 올려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잔고 변화율입니다. 이분의 계좌 잔고 변화율. 네. 코로나 때 여기 보이시죠? 3월달이에요, 그죠?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여기 3월달, 이게 4월달, 이게 5월, 네? 여기 2월. 이게 뭐냐면 연초에 저희 방에서 작년 초에 코로나 수혜주로 1월달부터 2월달까지요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었어요. 코로나 수혜주로. 그 돈이 이게 이번에 계좌예요. 돈이 막 벌리고 있었어요. 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2월 말부터 그 코로나 확진자 신천지, 네, 그 사람 나오기 시작하더니 전 세계 팬데믹이 와서 계좌가 박살납니다. 돈 벌었던 거 다 날리고 계좌가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쵸? 폭삭 내려앉았다니까요. 근데 여기 손절 안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회원들한테 원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셔라. 그때 여기서 탈퇴한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 사모님이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네, 바닥에서 배우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한 분 빼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계좌가 네, 올라오죠. 3월 20일이 저점이었거든요. 4월 초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좌가 원래대로 회복이 돼 있죠. 그리고 4월 말쯤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달에 수익 많이 났을 때보다 더 수익이 더 나 있죠. 이게 4월 달이에요. 3월 말이 저점이고 5월 달 되니까 계속 수익이 붙죠. 지금은 더 많이 벌었어요. 이거 작년이에요. 제가 왜 자신있게 손절하지 마셔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라,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자꾸 사인을 주죠. 중간에 마음 바뀌지 말고 계속 매집하라고.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목추천 나가면 매집하시라고. 종목추천을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그래도 겁내지 말고 사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급락 나오고 막 그러면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순간 겁이 나서 안 사는 경우가 있어. 아니면 이제 쉰다든가.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실력도 안 늘고 반드시 그 종목이 그 무서워서 안 산 회피한 그 종목이 나중에 많이 간다고. 그건 심리 망가지거든요.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래요. 사시라고. 다른 전문가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 현금 만들고 기다리시자고. 저는 안 그래요. 사라 그래요. 어떻게 사냐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타기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종목을 사서 계속 수익을 냅니다. 이게 작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때 순간적으로 계좌가 박살났는데 나중에 다 회복된 겁니다. 이현님 돌아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루나 이틀 하나 추천 나오면 그냥 그거 계속 사고. 나중에 이거 말고 또 쭉 올라온 거 있는데 그거 다 보여드릴게요. 돌멩이님도 여기 산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돌멩이님 들어가 계시네요. 돌멩이님 맞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회원들 중에 나중에 이런 매매일지를 올려주실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올려주셔야 돼요, 우리 회원들도. 네. 8월 달하고 9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계좌가 진짜 순간적으로 손실이 났었지만 한 달, 두 달? 3개월 뒤에 보세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종목을 사서 좋은 종목을 사서 갖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럼요. 돌리님도 리딩대로 이제 100% 따라해 주셨기 때문에 똑같으실 거예요. 그럼요. 네. 힘내세요. 힘내시라고 보여드렸어요. 네. 실제 회원이 올려주신 거예요. 네. 요거 말고 더 깔끔하게 올려주신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 좀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이제 번 돈은 그 앙드레 코솔라니 그 선생님 말씀처럼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에요.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죠. 네. 힘내세요.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9시 됐죠, 이제. 네, 넘었네요. 자, 어제 그 손절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준이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시고, 안 들었다 4번 찍어보세요. 네. 어제 방송 들으셨죠? 네. 어제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제 사전 설명 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네.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네. 프레스님은 한번 보세요. 네. 어제 8시 48분 이후부터 보시면 돼요. 어제 내가 시간도 외워놨어요. 네. 여기 8시 48분 이후로. 네. 천사님도 그렇게 하시고요. 네. 자,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와 종목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정이 시작될 때, 과열됐을 때, 조정이 시작될 때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때 그때 빨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제 뭐 아시아경제나 뭐 비상교육 이런 거 갖고 얘기했었죠, 그죠? 한국 BNC도 어제 얘기했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자 종목을 몇 개는 볼게요. 한 세네 개만 보여드리죠. 네. 유니슨을 보면 이런 류들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니슨. 자, 유니슨은 제가 추천한 적도 없고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유니슨의 지금 차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옛날에 자, 제가 약간 좀 연기 좀 해볼게요. 네. 연기를 진짜 못해요. 500원짜리였어요. 코로나 때. 근데 여기 이제 거의 8,000원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한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자, 옛날에 10배 이상 급등했던 주식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풍력. 그죠? 네. 풍력 대마주. 요즘에 막 석탄값도 막 올라가고 막 그죠? 네. 에너지 전기 부족하다고 하죠. 네. 난 풍력 대마주예요. 네, 보니까 어때요? 지금 3,000원에 와 있어요.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져 있고, 자 여기는 작년 9월달, 지금은 10월달, 1년 동안 쭉 떨어져 있어요. 자,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1번 글쎄요. 4번 찍어보세요. 자, 주의 특강이니까 편안하게 찍으세요. 네. 뭐 누가 틀렸다고 뭐라 안 하니까 찍어보세요. 어때요? 괜찮아 보이세요? 안 괜찮아 보이세요 이거? 유도 질문이에요. 네. 그쵸? 네. 이쪽은 거의 다 3번 찍으시네요. 잘하셨어요. 네. 별로죠?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딱 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 끝나는 거 아닌가요? 왠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몇 가지 얘기를 볼게요. 자, 유니슨이죠. 자, 첫 번째 수급부터 해볼게요. 차트 얘기니까 일단 기술적 분석부터 해볼게요. 조정이 이 정도 기간으로 보면은 끝났죠. 그죠? 기간으로 보면은 충분히 조정받은 거 맞아요. 그래서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왠지 상한가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기분 좀 하나 더 나올 것 같죠. 그죠? 네. 그쵸. 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재료가 정말 좋은 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최근 3개월 동안 보시면 거래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가 계속해서 잠깐만요. 네. 거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죠? 네. 감소하고 있고 늘어나는 거래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무슨 얘기냐면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뭐가 거래가 좀 들어와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이거 눌림목인가? 누가 들어온 것 같은데 조만간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언제 급등 나올지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정말 실력이 있으셔서 기업 분석 다 하실 줄 알고 이 기업이 지금부터 턴 어라운드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아니면 세력이 무슨 테마주로 여기에 들어올 거다라고 알 정도로 그 정도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미리 선침하셔도 돼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알긴 아는데 거의 없어요. 그 정도면은 뭐 엄청난 분이 엄청난 실력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진정한 선침해죠. 네. 세력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 급등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매수를 여기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4,000원대죠. 4,000원대에서 매수했는데 질질질질 끌려당긴 거예요. 여기서 양목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약간 손해보더라도 팔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손실이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팔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매수가가 4,500원, 4,800원, 5,000원이다. 근데 3,300원에서 20%짜리 급등 나와서 4,000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잘라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 양목 나왔다고 칠게요. 급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재료가 있으면 상한가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랜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끝날 가능성은 낮고요. 설령 상한가가 들어와도 그 다음날 바로 운봉 때려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잖아요. 거의 안 나와요. 나왔다 칠게요. 그 다음날 바로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럴 일도 없지만 이런 상한가도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급등을 해도 이때부터 다시 뭐 하겠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한 2, 3개월을 보내요. 그러면 손실 났다가 거의 본전왔는데 또 2, 3개월을 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옛날에 그 스님들 중에 고승들 있죠? 네, 고승. 네. 그런 스님들처럼 몸에 살이 생기세요. 살이가 뭔지 아시죠? 살이. 네. 몸에 살이 생기신다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자, 오늘 요거 하나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하면 안 되냐면,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역배열이에요. 붕 떠 있으니까 정배열인 것 같죠? 역배열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옥이에요. 갇혀있잖아요. 갇혀있는데 똑같은 감옥이라고 해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죠.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르죠. 이 감옥은 행복한 감옥이죠. 그죠? 저 위로 가니까. 근데 이거는 아래쪽인 거예요. 지하 감옥. 방향이 하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실적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일로 다이빙하는 겁니다. 무슨 인어공주도 아니고 밑으로 훅 들어갑니다. 다이빙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 차트 얘기를 벗어나서 항상 그래야 돼요. 이제 초보 중에 왕초보들은 이래요. 옛날에 10배 이상 갔는데 이야 8,000원짜리가 3,000원 막 우와 싸다 이러면서 막 김은국 씨 아시죠? 우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우와 이러면서 이제 3,000원밖에 안 하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 5,000원은 같이 가겠지 그러면서 막 들어가요. 한 50% 70%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이만큼 급등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대량 거래도 있고 뭐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 보세요. 그렇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알아봐야죠. 그게 뭐였을까? 자, 지금부터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게 급등했을까? 알아봤더니 풍력 테마주였어요. 근데 풍력 테마주를 왜 갔냐면 부동산 정책 뭐 실패하고 그죠? 그리고 뭐 집값이죠. 부동산 정책 실패하고 나라가 되게 시끄러웠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시끄럽고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서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청와대 즉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뭘 강조를 많이 했냐면 코로나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겠다고 그린 뉴딜을 외쳤습니다.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저기 먼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해서 한번 돌려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맨날 이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세력이 이 테마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그때 뭐 태양광도 좀 가고 풍력 이런 테마주들도 갔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자, 이게 중요해요. 정부를 비판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정권 말기지 않습니까? 탈원전. 이 정권은 처음부터 탈원전을 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외쳤어요. 처음부터. 태양광 하다가 안 먹히니까 뒤에 풍력 얘기한 겁니다. 풍력 테마주가 이제 오랜만에 간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자원외교 아시죠? 자원외교 테마주들이 그 정권에서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예를 들어서 막 코코?
이름 옛날에 CNK 인턴가 그걸로 바꿨는데 그게 한 10배 이상 갔어요. 이런 식으로 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 바뀌고 나서 자원외기, 자원외교 비리 막 조사해가지고 같은 보수 정권이었는데도 거의 뭐 탈탈 털렸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그 회사 박살났었어요. 유니슨이 박살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권에서 수혜를 입었던 기업은 그 다음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겠죠. 맞죠? 유니슨을 지금 사야 되겠어요? 차트를 보면 뭐 바닥인 것 같기도 하고 올라올 것도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권 바뀌면 이거는 뭐예요? 끈떨어진 뭐라고 뭐 그러죠? 끈떨어진 뭐다 이러죠, 그죠? 네, 그거예요. 전 정권 네, 정책주 그것도 하필이면 대장 개별주가 10배, 15배, 20배씩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년 동안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10년은 안 가요. 10년은. 그만큼의 시세가 나오려면 10년 이상은 확 눌렀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유니스는 뭐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나 와서 물렸다. 근데 반등이 시원하게만 나온다. 그럼 뭐예요? 정리하는 게 낫겠죠. 이제 이해되셨으면 8번 찍어보세요.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걸 알고 들어가야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전 정권 수혜주. 지금 이제 현 정권이지만 요즘에도 풍력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그 뉴스 안 보셨어요? 풍력을 하려고 해양에다가 바다에다가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행이 지금 잘 안 돼요. 그 실제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정권 바뀌면 다 취소될 수도 있어요. 되게 불안전한 테마예요 지금. 더 얘기 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줄 알았더니 바뀌었죠. 미국의 바이든으로. 바이든은 뭐예요? 민주당. 민주당은 뭐예요? 녹색, 그린, 신재생 에너지, 그죠? 네, 그때 그래서 들었었는데 더 이상 못 갔어요.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못 갔다고요. 근데 이것도 2월달에 그 사람들이 그래 미국의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를 외치니까 갈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생각이 너무 짧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 셰일가스, 셰일오일 그래서 에너지 수출국이에요. 기름이랑 가스가 남아 돌아서 수출해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풍력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태양광? 좋죠. 근데 기름이랑 다 나는데 그게 더 싸지 않을까요? 뭐하러 굳이 뭐 시범적으로 좀 할 수 있겠지만 남는 게 기름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뉴스 보고 들어간 거예요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니슨 갖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종목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유니슨 위주로 얘기했어요. 유니슨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첫 번째, 거래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언제 상승이 나올지 모릅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계속될 수 있겠죠. 설령 반등이, 자, 두 번째, 반등이 나와도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세 번째,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들었다 놨다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3개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몸에 살이 생기십니다. 그죠? 네. 또 뭐예요? 네. 현 정권에서 많이 했던 테마주입니다. 정권 바뀌면 끈떨어진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호재가 나와도 못 갔습니다. 거래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손절하지 말아야 될 주식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들으세요. 네. 낮에 회원들한테 이제 수소차 얘기를 좀 했었어요. 수소차. 유니슨 말고 이제 유니크라고 볼게요. 유니크. 네. 오늘 제가 그랬어요. 그 수소차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아마 다 음봉을 맞든지 아무튼 뭐 거의 못 갈 거라 그랬어요. 보시면 아침에 뭐 급등을 했는데 끝날 때는 비참하게 끝났죠. 유니크입니다. 이게 수소차인데
이유는 하나예요. 간단해요. 현 정부에서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씨나 아니면 윤석열 씨나 이런 사람이 유력 대권 후보가 수호차를 육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 정부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먹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먹히죠. 네. 그럼 뭐예요? 반등 나올 때 팔았어야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걸 사서 물렸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파는 겁니다. 차트를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그죠? 차트 볼 게 뭐 있어요 이게. 차트 매물대 분석할 것도 없어요. 딱 보면 딱이죠 뭐. 네. 아침에 9시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네. 이걸 못 갈 거라고. 이게 뭐냐면 경험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자, 수호차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개별적으로 사셨건 또 우리 회원들 많이 들어가 계시지만 최근에 지수가 폭락하고 개인들이 투매를 많이 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망가졌죠. 그죠? 많이 망가졌는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났었어요. 그냥 진짜 입에 이제 모래 한 움큼 집어넣은 것처럼 완전 박살이 났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소차 테마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게 이제 5월달이죠, 그죠? 여기입니다. 갑자기 탄핵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돼버렸죠, 그죠? 네,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신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수소차를 키우겠다고 그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소차 테마주들이 막 몇 배씩 급등했어요. 이 종목 또한 3배 급등한 거예요. 급등을 많이 했죠. 시원하게 갔죠. 자, 갔어요. 고점을 찍었겠죠. 근데 또 가야죠. 이제 시작인데 정권 바뀐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뭐 한 번 얘기했거든요. 한 번 얘기했는데 이만큼 갔어요. 자,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이 왔겠죠, 그죠? 자, 이렇게 3개월 이상 쭉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잡고 자 거리가 늘어나죠. 세력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2017년도에 급등했던 거고, 이 2018년도에 또 한번 해야죠. 네. 들어옵니다. 쫙 급등을 시켜요. 조정 끝나고 이제 방향 틀어서 가려고 자리를 딱 잡고 가려고 하는데 시진핑 이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싸우기 시작하네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어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매집한다고. 그러니까 세력이 5천원대에 들어왔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들어왔어요. 수소차 또 하려고 거래가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고점에서 터진 게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조금 적은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눌림 볼게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수소차 테마주들이 그때 100개 이상 됐었는데 다 들어왔어요. 그때. 준비를 딱 해놨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급락합니다. 이 정도 빠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기 8월달에 급락했던 거 아시죠? 8월달 요번 올해 8월달에 급락했을 때 그만큼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매수가 대비 한 10%, 많으면 15%, 20%, 그렇죠? 그 정도 빠졌었다. 그 정도 빠진 거죠.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아니, 하면 안 되죠. 네. 그냥 지수가 투매라서 그런 거니까. 미중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냥 고르다가 말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다시 종목이 올라옵니다. 자율 반등이 나오죠. 다시 5천원대를 회복했어요. 가려고 다시 조금 다시 보이면서 쏠라고 그래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5,500원도 회복이 됐죠.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상한가만 꽂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시진핑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지수가 폭락했었어요. 세력이 5,000원대에서 매집한 게 2,000원대를 찍습니다. 2,700원인가? 유니크가 처음에 급등을 시작한 게 2,700원 여기인데 고까지 떨어진 거예요. 박살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거 많으시죠? 맞으면 조용히 맞다고 끄덕끄덕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차트 심한 건 이렇게 빠진 것도 있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세력이 매집한 것도 그 당시 이렇게 빠졌어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깨지면 세력이 없다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세력이 있다니까요.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야 한 종목당 뭐 100만원, 200만원, 뭐 많으면 1000만원, 5천만원, 1억씩 사시지만 세력은 더 많은 돈을 사지 않겠어요? 세력이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간다니까요? 개인들이 집 던지는데 자기들까지 던졌다가 하한가 나오는데 어떻게 팝니까? 그쵸? 이만큼 떨어졌었어요. 박살내 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자율반등이에요. 그냥 나오는 반등이에요. 30에서 30% 이상 될 겁니다. 반등 나왔죠? 네, 40%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반등 나오고 옆으로 살짝 돌려요. 이제 쉬어야죠. 힘드니까. 그러다가 12월 초에 12월 8일인가? 12월 전후에요. 12월 12일이네요. 12월 12일날 상한가 나오면서 쏴버립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이런 급락을 만날 수 있어요. 이때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세력 매집주였던 수소차도 이렇게 박살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깊은 구덩이 파고 한 달 뒤에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는데 세력이 매집했던 5,000원대가 여기고요. 악고점은 9,000원이었고요. 최고점은 13,000원이었어요. 그냥 뚫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급등하기 전에 거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뭐예요? 세력이 매집이 다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득이하게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세력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딱 제로 나오니까 붙여가지고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보유 종목이었습니다. 손절했을까요? 안 했어요. 물타기 안 했어요. 그때 수소차 관련주들만 10개는 10개 이상 샀었어요. 회원들 들어올 때마다 그때 좋은 종목들 다 사드렸어요. 수소차 대장주도 그때 싹쓸이 했거든요. 다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폭락했을 때 힘들죠. 폭락 전에 이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손절 안 하고 다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지금 저희 방에서 안 나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리딩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차트가 좀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세력 없다, 끝났다, 절망하지 마세요. 전 이런 거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있게 손절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을 매집했다, 세력이 있다 그러면 저기 파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걸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누가 이 수익을 내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중 줄였다, 늘렸다, 선택과 집중 막 현금 막 손절했다가 막 몰빵했다. 그 사람들이 돈 벌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기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왜겠어요? 한번 해봤거든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갈 때도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유니크만 그런 게 아니라 풍국주정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자, 풍국주정. 이게 풍국주정이랑 유니크가 대장주였어요. 매수를 여기서 해놨거든요, 앞에서. 근데 급락 나왔었어요. 차트 보실래요? 지금이랑 뭐가 다르겠어요. 이 흉악한 몇 가지 빠졌어요, 몇 가지. 전고점은 저게 17,000원, 여기는 그냥 7,000원. 여긴 7,000원이요, 저기는 17,000원. 당연히 저희 여기서 사놨겠죠. 그렇죠? 사놨다가 확 내려갔었어요. 피눈물 났었죠, 그때 회원들. 이게 뭐냐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셔라.
손절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올라온다고. 바로 솟구치죠. 그리고 뭐예요? 똑같잖아요. 악고점 그냥 무시하고 제껴버리죠. 세력이 매집을 그렇게 많이 해놨던 거예요, 이게. 급등전에 보시라니까요. 거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매집을 그만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수소차 매집했던 세력이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대선주가 있어요, 지금. 대선주 끝난 것 같죠? 제발 손절 좀 하세요. 네. 이때도 여기서 그랬어요. 수소차 개인들이 여기서 수소차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개인들이 수소차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되게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또 이만큼 갈 거라고. 지금 대선주랑 똑같지 않나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거 나온 거예요. 그때 개인들 피눈물 났어요. 피눈물.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수소차 사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수소차 안 샀어요. 왜냐하면 또 물릴까봐. 트라우마 때문에 안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이만큼 한 달 동안에 여기 저점은 여기 저점은 얼마예요? 여기 저점은 7,000원? 네, 7,000원이고요. 여기는 27,000원, 28,000원이에요. 4배 이상 갔어요. 한 달 만에.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 말고도 여러 개를 했었는데 2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EM 코리아. 이런 거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차 충전소. 앞에서 사놨겠죠, 그죠? 2017년 여기요. 2018 여기서 사놨겠죠, 그죠? 사놨었어요. 근데 10월달에 급락하니까 뭐 거의 하한까지 하네요. 한 대 맞아버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즘에 이런 차트들 꽤 많습니다. 개인들이 투매나와가지고 이날 이게 마이너스 한 15% 빠졌나 하루에? 네.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뒤에 당연히 날랐겠죠. 그럴 때는 시원해요. 그 나중에 이제 뒤늦게 들어온 회원들은 이거 말고 그때 성창 오토텍 이런 거 사들고 막 그랬어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 사라고. 나중에 막 상한가 먹고 막 그랬어요. 소갈 주세요. 누가 수익을 많이 내냐면 기존 회원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내요. 왜냐면 가장 센 거 들고 있거든요. 고생은 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신에 확실하게 수익은 많이 납니다. 아까 그때 이호님 계좌를 보여드린 뒤에 이걸 보여드린 게 때론 종목에서 때론 계좌가 이렇게 깊은 구덩이를 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장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했던 그 믿음을 지키시면, 그리고 원칙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시면 반드시 큰 수익들을 낼 수 있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함부로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세력 매집주, 좋은 기업, 실적주, 가치주 이런 걸 샀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바로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진짜 흉측한 운봉과 급락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만큼 그거에 정비례해서 수익 납니다.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오늘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만큼 수익 나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손절하거나 본전 매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쉰대요. 그게 가장 아까운 거예요. 아셨죠?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이랬든 저랬든 그죠?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죠? 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는 더 나은 그런 이제 주식 투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좀 힘이 좀 되드리고 싶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힘들 내시고 아까 제가 우리 회원 매매일지 보여드린 거하고 여기 수소차 이렇게 올라온 거 잊지 마세요. 방금 얘기해드린 뭐 유니크, EM 코리아 이런 거 매년 나왔어요, 매년.
올해 뭐 대선주에서 이런 거 안 나왔을 것 같아서 다 나왔어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네네.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그죠? 쉬는 날인데 저번처럼 똑같이 저녁 8시에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방송할 거거든요. 그날 방송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낙폭과대주들이 어떤 식으로 반등 나올 것인가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로 성창 오토텍 아까 유니크 풍국주정 이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 월요일날 저녁 8시에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뵙죠. 그때까지 뉴스 보지 마시고 유튜브 그 다음에 차트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3일 동안 푹 쉬시다가 그날 뵙죠. 약속하세요. 네. 쉴 때는 푹 쉬세요. 주식 개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고. 이왕에 쉬는 거 잘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진건승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